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36회 기숙사 합격, 필기시험 합격한 조영만 의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요 기숙사 필기시험 합격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신 일단 우리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기숙사 공부를 시작한 거는 제가 사실 21년도부터 사실 했습니다. 21년도에 2회에 걸쳐서 일단 시험을 봤었고, 그때는 사실 제가 학원을 등록한 거는 작년 11월 달에 등록을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사실 21년도 때는 제가 이제 다른 책도 안 사고 우리 용어책 두꺼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책만 딱 사가지고 용어책만 봤습니다. 용어책하고 제 인근에 있는 동료가 요 학원에서 작성했던 장판지를 작성했던 걸 복사해가지고 준 게 있었는데, 사실 딱 그 두 개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점수 나온 게 5월하고 7월 달에 2회에서 시험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처음 시험은 한 55점인가 받은 것 같고, 두 번째 시험 봤던 게 거의 한 59점 그쪽 갔던 것 같습니다. 58점 뭐 하여튼 뭐 후반대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 기간에 제가 뭐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간에 제가 이렇게 근무지를 바꾸다 보니까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24년도 작년 맨 마지막 회차 때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점수가 아마 56점 뭐 얼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24년도 작년 맨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합격하려면 빨리 학원에 등록해서 빨리 따라. 이게 뭐 오래 공부할 것도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따려면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 등록해서 이제 올해는 2월 달 시험에는 제가 57.58인가? 이렇게 점수 맞았고, 요번 점수 때는 61.4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 점수 보면 1교시, 2교시 점수 보면 약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180 정도 안 됐는데, 제 3교시 때를, 사실 저는 이제 3교시 시험을 보고, 3교시 제가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나중에 이렇게 복귀했었을 때 사실 이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이때 선택했던 문제 중에 요거는 내가 잘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한 두세 문제였었고, 나머지 문제는 그나마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잘은 아니지만 쓸 수 있겠다라고 선택한 게 한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교시 문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좀 이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고, 사실 1, 2교시 문제를 제가 사실 점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 못 했었습니다. 그냥 180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의외로 점수가 많이 안 나왔고, 특히 1교시 때는 제가 21년도에 용어책만 보고 용어책 사가지고 그것만 공부했다 했지 않습니까? 장판지라고. 사실 이제 뭐 이게 물론 이제 뭐 한 4년이나 텀이 있었지만, 용어책을 이때는 21년도는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제가 1교시 용어 문제 중에 10문제 중에 4문제인가가 5문제를 20점을 맞습니다. 20점을. 용어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용어에만 좀 집중했었고, 사실 장판지만 외워가지고 나머지 서술 문제는 장판지만 쓰자.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책에 있는 글이들 대충 기억해가지고 그냥 장판지에 있는 것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였고, 이때는 이제 한 3년이라는 텀이 있다 보니까, 이때는 사실 이제 또 혼자 공부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왔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57.58하고 이제 61점을 맞았는데, 제가 좀 두서없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제가 공부했던 패턴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교시 문제는 일단 잘 뭐 다 들으셨겠지만, 일단 정의에서 일단 핵심 단어를 일단 무조건 외우는 거는 좀 기본인 것 같고,
사실 두 번째까지는 이제 도해라든가 뭐 시공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공부를 해서 어디 다 쓰실 것 같은데, 결국 나머지 3번, 4번 아이템을 어떤 걸 쓰고 거기에 세부 내용을 어떤 걸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는데, 기출문제 중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은 3번, 4번 중에 한두 문제는 책에 있는 걸 쓸 수 있게끔 수치라든가 중요 내용이라든가 이것들은 머리에 기억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소송수축분열을 보면 증반율이 1시간에 1kg 이상이 됐었을 때 발생 원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 수치라든가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외우고, 거기에 첫 번째에다가 시공시 유의사항이라든가 특징에 무조건 첫 번째 줄은 제가 외웠던 걸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쓰다가 생각나는 대로 비슷한 걸 그냥 다 썼습니다. 그냥. 그리고 썼고, 제가 올해 2월달에 시험 봤던 것 중에, 문제가 산업안전관리비 관련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률별로 얼마큼 써야 되는지 이게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실무하면서 기억하고 있던 걸 써가지고 썼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수치가 틀렸습니다. 수치가 틀렸었는데, 그 점수가 21점인가 봤습니다. 수치가 틀렸는데. 근데, 요때 제가 아이템을 5개를 썼는데, 맨 마지막 5번째 아이템을, 저희가, 건진법하고 사람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비하고 사람안전보건관리비의 차이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두세 줄을 썼습니다. 두세 줄을. 근데 저는 이게 수치가 틀려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이게 점수 잘 안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21점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이때 올해 2월달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아이템 무조건 5개 써야겠구나. 그래서 용어 문제는, 네 번째는 기본이고, 5번째를 뭐든지, 하여튼 써야겠다라고 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같은 어떤 종류가 있으면 그 종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종류라도 써야겠다 싶어서 일단 5개 아이템을 5번 아이템까지 쓸 수 있게끔 나름대로 머리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상 쓰다 보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5번 아이템까지 쓰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나머지 이제 서술 문제는 앞서서 얘기하셨던 부분이니까 공통 아이템도 만들고 하셨다는데, 저는 사실 이제 공직생활하다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맨 마지막 결론 쓰기 전에 이렇게 시공 경험이라 이런 거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첫 번째, 이제 개요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순서라든가, 엑스트라 있잖아요. 엑스트라. 이거는 반드시 썼습니다. 반드시. 순서가 됐든, 특징이 됐든, 이런 거 썼고, 두 번째 아이템에 저는 그림을 안 그렸습니다. 왜냐면 그림 그리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이게 플로우 차트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플로우 차트 있지 않습니까? 네모로 박스로 만드는 이런 플로우 차트라든가, 아니면 특징을 쓰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거미 다리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쓰고 나머지 것들은 그림 같은 거 잘 안 그렸습니다. 그 대신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는 그림을 최소한 2개나 3개 2개나 3개. 그리고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봤었을 때 말씀해 주셨는데,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는 한 칸에 1개 정도만. 박스가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에 2개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박스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스는 1개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그림 위주로 그렇게 좀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인이면 원인, 그 다음에 4번은 대책,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저는 딱
서수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딱 5번까지만 이렇게 썼었고, 제가 저희가 모의고사 이제 완을 할 때, 이제 제 생각은 뭐였냐면, 70문제, 기본 70문제 주지 않습니까? 70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나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때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간 내에 다 못 채우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70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난 무조건 쓴다. 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외우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70문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이득이 본 게 뭐냐면, 요 3교시에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V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V하고 VP하고 VCP 차이점하고 이런 게 나왔던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절차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아예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학원 다니면서 V에 관련된 내용은 이건 무조건 외우자 라고 해서 절차하고 뭐 이렇게 기능분석하는 절차라는 세부 추리 절차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외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운 좋게 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V를 썼는데 그 점수가 아마 50점인가 5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70문제 중에 70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또 한 가지. 그래서 원래 그 교수님께서 시험 한 달 전에 뭐 146회 예상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앞뒤로 된 거, 용어 문제하고 이렇게 서술 문제, 예상 문제라고 해서 그거. 근데 거기에 보면 70문제가 되는 게 있고 70문제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에 총 예를 들어서 서술 문제가 30문제면 거기에 우리가 70문제하고 이렇게 좀 주복되는 것들 보면 한 반 정도, 한 3분의 1은 그거 비슷한 문제고, 나머지 한 3분의 1은 약간 좀 이렇게 다른 문제인데, 교수님이 그거 나눠주기 전까지는 저는 무조건 70문제만 일단 매진을 했었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교수님이 내려준 요 예상 문제라고 내려준 거에, 저는 나머지 문제도 한 달 동안 나머지 문제를 제가 다른 책을 찾아보든 뭘 하든 우리 교재를 찾아보든 간에 70문제 이외의 나머지 문제를 한두 번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그것만 봤습니다. 왜냐면 70문제는 모의고사를 매주마다 한 번씩 보고 나머지 6주가 끝나게 되면 또다시 또 3주에 걸쳐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제쳐두고 나머지 이외의 문제들만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는 그것만 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 이것도 이득 본 게 뭐냐면, 아마 그래서 제가 이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가 커튼홀의 결로 발생 원인 및 대책. 사실 이것도 저희 70문항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있었는데 커튼홀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예상 문제 중에 하나가 커튼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제가 집이 남양주인데 시험을 춘천에서 봤습니다. 춘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1시간 정도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1시간 짧은 틈에 그걸 본 겁니다. 그저도 봤지만 그걸 본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근데 문제가 또 그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안 외우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기억이 좀 몇 개가 기억이 안 났는데, 그냥 안 나더라도 그냥 대충 비슷한 걸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보고 나서, 이게 좀 더 집중 있게 볼 걸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한 51점인가 나왔습니다. 51점.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일단 70문제를 완전히 내과화시키고, 무조건 내가 쓸 수 있겠다 하고, 준비를 하시고, 나머지 예상 문제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자료 중에, 과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년도 문제. 그래서 저는 아주 먼 과년도 문제는 제쳐두고 120회 정도. 120회부터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렇게 좀 보고, 이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떤 거를 써야겠구나라는 거를
외우지 못하더라도 대충 머리에 스크린해서 그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라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 제가 뭐 작년 11월 달에 등록을 해가지고 2번 만에 합격했다 해가지고 되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거의 한 5년 동안 사실 준비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텀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볼 때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학원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끝까지 준비하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여기 올라와서 저같이 이렇게 똑같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다음에 좋은 기회가, 좋은 기운이 가게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습니까?